안녕하세요, 김세희 원장입니다. 하얀 튼살을 없애려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튼살이 심해졌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얀 튼살 치료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하얀 튼살을 또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튼살은 색소세포나 털, 콜라겐이나 탄력섬유 등 피부를 구성하는 여러 조직들의 양과 기능이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하얀 튼살을 치료할 때는 이미 기능을 잃은 조직들을 되살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웬만한 자극으로는 회복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튼살 치료 부작용은 주로 레이저나 치료를 과하게 했을 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튼살 치료 부작용의 90% 이상이 과색소 침착이고 이외에 물집이나 상처 발생 이후에 또 흉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사진으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튼살 치료를 받은 후에 색소 침착이 남아서 저희 피부과에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의 케이스입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는 종아리인데요. 치료 종료 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 피부과에 오셨어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하는 튼살 라인 안쪽으로는 색이 좋아지지 않았고 튼살 주변부로만 색이 진해져서 튼살이 더 눈에 띄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첫 번째와 비슷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배에 튼살이 생겼고 피부 전반적으로 탄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배를 전체적으로 롤링하는 방식의 프랙셔널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역시 튼살 부위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 주변부 정상 피부만 검어진 경우입니다. 이분 역시 마지막 치료 후에 1년 가까이 색소 침착이 개선되지 않아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한의원에서 10회 이상 치료를 받으셨던 분인데요. 역시 치료 후에 8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원래 튼살이 굉장히 실처럼 얇은 분인데 색소 침착이 넓게 생겨서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하얀 튼살 치료 후 부작용 여부는 마지막 치료 후에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치료 후에 6개월이 지났는데도 튼살 라인이 아닌 원치 않은 부위에 과색소나 흉터가 있다면 그건 부작용이 맞습니다. 그럼요, 치료 후에 더 진해진 튼살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본 레이저를 이용해서 과색소 침착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과색소 침착이 일어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미 색소세포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튼살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색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 케이스들이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분은 색소보다 튼살이 더 신경 쓰이신다고 하셔서 미스트 치료법을 이용해서 튼살 라인 색을 맞춰주었습니다. 튼살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기존 치료에서 남은 주변부 색소 침착은 여전히 약간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색소 침착 치료를 통해서 색을 더욱 자연스럽게 맞춰갈 예정입니다. 종아리 케이스와 반대로 두 번째 분은 주변부 색소 침착을 먼저 치료한 후에 튼살 치료를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튼살 내부의 색도 많이 좋아지고 살도 차고 또 탄력도 꽤 많이 회복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굵은 튼살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튼살 개선은 저도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분은 색소 침착에 대한 치료 후에 튼살 치료를 3회 정도만 진행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튼살이 얇고 많이 패여있지 않아서 몇 회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경우였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경우라서 안타까웠습니다. 네, 부작용 없이 하얀 튼살을 치료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튼살 라인만 정교하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튼살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얀 튼살에 자주 이용하는 미스트 치료법이나
미라제 튼살 치료 등은 모두 튼살 라인에만 한 땀 한 땀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타입이나 피부 색, 재생 능력 등에 따라서 시술 강도를 섬세하게 결정하는 것인데요. 바디 피부는 얼굴에 비해서 재생이 느리고 색소 침착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튼살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하지만 최대한 제3자 입장에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잖아요. 만약 그 중에서 마음에 든 곳이 있다면 몇 곳은 직접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입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과 직접 매장에서 입어보고 사는 것은 확연히 다를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보았다고 해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각기 다를 수 있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죠. 둘째는 레이저 종류가 아니고 의사를 보고 가는 겁니다. 튼살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별로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레이저가 있는 병원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사가 여러 가지 본인에게 딱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알맞게 치료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튼살도 붉은 튼살, 하얀 튼살, 청소년 튼살, 출산 후 튼살, 종아리 튼살, 배 튼살, 남성 튼살, 그리고 부작용을 치료한 케이스까지 정말 다양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어 보이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예전에는 하얀 튼살을 치료하는 게 정말 어려웠지만 요즘에는 하얀 튼살을 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치료가 까다롭고 또 어려운 만큼 한 번에 확실하게 치료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